아무튼 교재 20페이지 쪽에 한국유교 여기 들어갑시다. 근데 앞쪽에 그 교재 위쪽에 보면 거기 안 들어갈 거야. 그 삼국시대에는 어쨌고 고려시대 때는 유교가 어쨌고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긴 역사적 배경일 뿐이니까 여긴 굳이 보실 필요 없고 맨 처음에 볼게 우리가 조선 중계 철학자였던 이황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세대였던 이쪽 비교하는 거. 넌 이미 한번 해봤었으니까 그리고 해본 경험 있는 애들은 다 알겠지만 어 이황하고 이이는 비슷한 식인데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황, 그 다음에 배울 이이, 그 다음에 한 세대 좀 건너서 가긴 하지만 정약용까지 해가지고 셋이 비교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되는 건 지금 설명하는 이황하고 이이는 성리학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팅 시간에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리학 다시 보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황이든 이이든 이해조차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간단하게 인간에 대해서 먼저 하고 갈게. 요 이황 들어가기 전에 성리학 관련해서 주의가 집대성했다는 성리학을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자, 이기론 뭐였어? 자, 모든 만물은 뭐와 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요 이라고 하는 것과 기라고 하는 거의 특성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 이는 같고 기는 다르다. 이동기. 모든 만물의 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기는 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사물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기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요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사물과 만물이 아닌 사물과 만물에 해당하는 만물 사물과 그 다음에 인간의 차이. 기가 어떻게 차이나? 자, 사물의 기는 어떻고? 막히고 치우쳤다. 막히고 치우친 기가 사물의 기고요. 인간의 기는 어떻다고? 통하고 치우침이 없다. 통하고 치우침이 없는 기가 인간의 기야. 근데 여기서 인간을 또 굳이 두 가지로 또 나누잖아.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도덕적인 인간, 이상적인 인간과 일반적인 인간으로 나누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군자와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군자의 기는 어떻고 소인의 기는 어떻다? 일단 둘 다 인간이니까 통하고 치우침 없어야지. 이건 공통적으로 깔고 간 상태에서 군자의 기는 맑고 깨끗하다. 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인의 기는 어떻다? 소인의 기는 탁하고 더럽다. 요거 얘기하죠. 그치? 그래서 이기론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라고 하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그냥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기불상잡, 이와 기는 불잡하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가 하는 일들을 따져보면 이는 어떻고 기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논리적으로는 구분돼. 자, 그래서 구분되지만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이기 불상리라고 하는 얘기를 봤었을 때 구분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요거 이해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거 자체를 못 나가니까. 자, 그럼 이기 불상리라고 하는 건 상리 서로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이를 보고 있는 거야, 기를 보고 있는 거야. 기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기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어. 기만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기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이만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기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이와 기가 결합된 상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자 심성론 쪽으로 넘어가서 이기론 다음에 심성론. 자,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네 글자로 뭐라고? 심통 성정. 그러면 심통성정이라고 하는 요 얘기에서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와 뭐로요? 성과 정으로. 그럼 성과 정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마음을 이치만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야. 왜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치, 리였는데 근데 정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치만으로 마음을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 요 성에 대해서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고 그다음 정에 대해서는 사단과 칠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어떤 거냐면 요 정에 관한 이야기인 거야. 요 정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황하고 이이의 입장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근데 정에 관한 입장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거에 포인트를 두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황 들어갈게. 자, 이황 자체가 일단 살았던 시기는 조선 선조 때 초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황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을 거의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관해가지고 요거 성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정에 대한 논리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와 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간다고 썼습니다. 자, 이황의 이기론. 이황의 이기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이랑 똑같이 가. 그래서 만물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기 얘기 각각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는 뭐고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 이치, 천리, 그리고 사덕, 인의예지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요, 천리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기는 또 뭐였어?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 그치? 그럼 요거 특징 한번 말해볼게. 자, 이의 특징은 어떻고? 이의 특징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형태가 없어. 그쵸? 그리고 기의 특징은 어때? 형태가 있지.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뭐냐면 자, 우리가 무형이지만 이는 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발자가 일어나다, 일으키다, 움직임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거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의 특징, 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형이지만 유위한다, 움직임을 가진다, 발한다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 다시 뭐라고? 이거는 너희들도 말하면서 해야 돼. 자, 이의 특성 어떻다? 무형이면서 유위한다. 발한다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움직임을 가진다. 움직임을 가진다. 발한다. 유위하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유형인 기 같은 경우도 똑같아. 같이 발해요. 유형인 기 또한 유형이면서 유위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데가 다르다는 얘기를 처음에 깔고 들어가는 거지. 자, 무형이고 유위인 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만 반응하냐?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올바른 데에서만 발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과 만나서 일으키는 일반적인 감정 또는 도덕적인 감정이 있을 텐데 외부 사물과 만난 이런 감정이 항상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슨 감정이야?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미 했어요. 이거 정 관련해가지고 사단 칠정 얘기할 때 사단의 특성은 어떻고 순수하게 선하며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순서는 뭐 이거는 맹자 얘기할 때부터 들어갔던 거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걸 얘기한다는 건 이제는 당연히 알 거고, 그치?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이걸 해결하라고 하잖아. 그치? 두 번째 시간에는 순선무악한 성격까지 있다는 거 해결하라 했었고. 그러면 요 사단이라고 하는 거에 발해. 그러니까 결국은 무형유희한 이가 발하면 나오는 게 뭐다? 이가 발하면 움직이면 뭐가 나온다? 사단이 나온다. 이가 발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유형 유위한 기 같은 경우에 발하게 되면 유형 유인 기가 발하면 뭐가 나와?
일반적 감정, 현실적 감정이라고 하는 칠정이 나와요. 요거 칠정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처음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칠정이라고 하는 건 희, 노, 에, 구, 에, 오, 욕이라고 하는 7가지였어. 자, 희, 기쁨, 노, 분노, 애, 여기서는 뭐 사랑, 그 다음에 구, 두려움, 애가 여기서 두 번째 애가 사랑, 슬픔, 죄송. 자, 오는 증오, 그 다음에 욕이 욕심.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인데 얘의 특징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선을 행동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 이건 희가 되겠지만 악을 행동한 거에 기뻐하면 악한 행동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희노애, 구애, 오욕이라고 하는 이런 칠정은 선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악할 수도 있어 없어? 그래서 가선가악이라고 하는 거. 가능하다고 둘 다. 선과 악이 둘 다 가능한 가선가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왕의 첫 번째 학설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와 기는 서로, 자, 서로라는 뜻입니다. 호는 서로 발한다.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기호발설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이가 발했었을 때 뭐가 나왔어? 자, 이가 발하니까 발하면 사단이 나왔죠. 그치?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게 이가 발할 때 기는 따라온다. 기수 요거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는 발할 수 있지. 이가 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건 우린 알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기 얘기가 왜 나와요? 기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비유하는 표현 하나씩만 알아놓을게요. 옆에다 적어놓으실 게 이겁니다. 자, 이황 같은 경우는 이를 항상 옳은 결정만을 내리는 장군으로 왔어요. 이는 장군이다.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이가 앞으로 따라갔었을 때 뒤에 따라오는 졸개들은 어떻게 해야 돼? 병사들은 다 같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병사, 병졸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적인 표현을 하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가 명령 내리고 출발하면 기는 그 뒤를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발기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가 발했을 때 기는 따라왔다라는 거야. 따라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데는 결론적으로 이가 있어 없어? 사단에는 이가 있어 없어? 이가 있지. 이가 움직였는데. 그럼 기는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이거 생각해봐. 지금 기 어떻게 했다고? 따라왔다고 따라오지 않았다고? 따라왔다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단에는 이도 있고 기도 있어요. 모두 있다고. 사단에 왜 이와 기가 같이 있어? 라고 설명해봐 라고 하면 이가 발하는데 기는 따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사단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선지가 뭐냐? 이가 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낚시 거는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너도 실제로 많이 풀어봤을 거야. 작년에 하면서. 그러면 자, 이발기수라고 하는 게 사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에서 했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 칠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뭐가 발한다고? 기가 발하면 칠정이 나오죠. 그렇죠? 희노애 구애 오욕이라고 하는 칠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가 발한다라고 하는 요 포인트에선 또 뭐라고 해야 돼? 이와 기가 그럼 함께 있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얘기할 건 기가 발한다라고 하는 요 기발의 상황에선 이가 그럼 그 뒤를 따라올까? 병사의 뜻에 따라서 장군은 움직이지 않지만 근데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가 발하는 환경에서도 이는 그 위에 타고 있어. 우리가 탑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처럼 기발이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발기수, 기발이승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려요. 여기선. 그러니까
자, 기발 2승에서 7정이 나왔어. 그럼 이 7정에도 이와 기는 같이 있어? 같이 있지 않아? 같이 있죠. 7정에도 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사료로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자, 기가 발할 때 이가 오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기가 발할 때 이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짐승이에요. 이건 짐승과 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기가 발할 때 이가 그 위에 타고 있냐 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발 2승이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7정이든 4단이든 이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짐승들은 이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마대 활동으로 얘기한다. 요거 얘기할 때 뭐 통제한다, 뭐 기가 말할 때 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이거 대신에 뭐 통제 아니면 뭐 올라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요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호발설 그다음에 이발기수, 기발 이승 이렇게 해서 봤는데 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기론에 대한 설명이야.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에도 이기론 관련해서 이기호발설 관련 설명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료까지 실었는데 사료는 이따가 좀 쉬는 시간 되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성리학에서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한 얘기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돼. 이기불상잡. 이왕 같은 경우는 이와 기를 나눠 놓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이가 바라는 환경, 기가 바라는 환경이 다르잖아. 이가 바라는 환경은 어떤 상태에서 도덕적인 상태에서야 일반적일 때야. 이가 바라는 건 사단이라고 하는 도덕적일 때잖아. 그리고 기가 바라는 환경은 언제야? 일반적인 감정, 현실적인 감정인 칠정의 상황에서 바랄 수 있죠. 그치? 요거 어려운 내용 아니야.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불상잡이라고 했던 거. 자, 아까 저기 처음에도 복습했다. 뭐라고? 자,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역할에서는 뭐 된다?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역할 따져보자는 소리야. 이의 역할, 기의 역할. 나눠지죠. 요게 4단에서 바라고 얘는 7정에서 바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선가학이라고 하는 얘기랑 그 다음에 순선무억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이미 했던 거긴 한데 4단과 7정은 시작부터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자, 4단과 방금 얘기한 설명 이겁니다. 7정의 연원이 다르다. 요거 설명한 겁니다. 연원 뭐 시작된 것, 근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연원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각각 뭐가 주가 돼? 이가 주가 되는 것은 뭐 사단. 그럼 기가 주가 되는 것은 그치? 그 얘기야. 칠정이 나오는 건 기가 주가 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특징 얘기 한번 해볼게. 자, 4단의 특성 어떻다? 순선, 무악하다. 7정의 특성, 가선, 가악하다. 얘는 100% 선해. 맞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시쳇말로 무조건 선해. 그럼 7정은 선하긴 할 수 있어. 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선가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100% 선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선무악하다 가선가악하다 라고 하는 요 얘기에 따르면 4단과 7정 중에 뭘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누가 봐도 4단이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가 좀 더 귀해. 그리고 기는 천할 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네요. 이귀기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가요? 이황이야, 이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황이야. 너 발음 조심해라. 말을 바꾸려고 하네. 자,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왜요? 무조건 천한 것이 나오는 게 이가 발할 때고, 그리고 가선가악한 칠정이 나오는 게 기니까 상대를 따지자면 이가 기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죠? 여기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게 불상잡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황입니다. 그러면 이기불상리는 얘기 안 하나? 아니지, 하지. 이기불상리 관련해서 얘기를 하죠. 이황의 이기불상리. 우리는 근데 이와 기는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래? 라고 하면 사단에서도 어떻게 나오니까. 사단에선 이발, 기수지. 갑자기 6글자 됐지만 똑같아요. 요거 한자가 말이을 리에다가 그 다음에 어조사 지자야. 요거는 사실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이발, 기수, 요거 그냥 늘림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장 형태로. 자, 이발, 기수지기 때문에 이가 발할 때 기는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서도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가 있고 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또 두 번째 얘기. 기발이 이승지라고 하는 거 역시 기발 이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가 발했을 때 이가 그 위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다? 실정이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 이기불상 리를 설명해봐. 이황이 얘기한 거. 자, 뭐야? 사단에도 이와 기가 함께 있으며 칠정에도 이와 기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불상 리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나 발하는 거에 주목해서 좀 더 강조하는 건 이기불상 잡과 이기불상 리 중에 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페이지 한번 넘어가세요. 요거 사료들은 이따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사단 칠정론 대에서도 여기 다 설명했죠. 이가 발했을 때 사단, 기가 발했을 때 칠정. 여러분 그 빈칸 한번 채워 놓으시고요. 사단 뭐 들어가야 돼? 측수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가 발하면 칠정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단순히 희노애, 구애, 오욕 요거 적어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연원이 같다 다르다.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다르다. 사단의 연원은 뭐야? 사단의 연원, 사단의 근본 시작 뭐야? 이. 칠정의 연원은 뭐야? 기. 그치? 자, 그리고 이가 하는 결정은 무조건 어때? 이가 바라는 환경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하고 좋은 결정만 나와. 그쵸? 그리고 기가 하는 건 나빠?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야.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항상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이건 선지로도 활용되니까. 그리고 사단과 칠정 또한 모두 이와 기가 같이 있는 것이다. 결합된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린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황 얘기할 때 요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수양론관에서 마지막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황 얘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것의 자세를 강조한단 말이야. 요거 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성리학할 때 주희의 거경국리라고 할 때 거경에서 나왔어요. 거경 자체가 뭐 경건한 자세로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요 얘기를 이황이 좀 더 강조를 해. 이황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세를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관련해 가지고 3가지 단어를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거경부터 다시 적고 갈게요. 거경 경건한 자세로. 역시 마찬가지로 요 경건한 자세로 해가지고 성리학자기 때문에 거경한 상태로 궁리, 사문에 나아가서 탐구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경의 자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의 자세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한자 단어긴 하니까
설명부터 한번 해줄게.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거. 주가 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거스르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그냥 번역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번역할 때요.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 마음을 하나로. 다른 마음 없이.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제엄숙입니다. 앞으로 도가라든지 아니면 불교 얘기할 때든지 요 제자가 좀 많이 나올 거야. 이미 너는 알고 있긴 하겠지만 뭐 제물 할 때 요게 뭐야? 가지런하게, 평등하게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 정제라고 하는 가지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유교할 때도 이미 나왔네. 생각해보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할 때 그 제자야. 그러니까 요 정제라고 하는 건 바르게, 가지런하게, 그리고 엄숙한 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몸가짐 자체를 어떻게 하자는 거? 바르고 엄숙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몸가짐을 바르게. 이렇게. 정제엄숙.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 상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별처럼 밝게 빛나는 정신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정신을 바르게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신을 바르게. 그러면 요거 외울 때 사실 요거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거 자체를 외워주는 거 좀 중요해. 요거 내신에서도 한 번씩 나와. 요거 이황이 강조했던 경외자세 서술해라. 아니면 단답형으로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요거 세 가지 쓰는 거. 근데 요걸 서술까지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너는 이미 내신이 끝났으니까 요건 들을 필요 없고 전라고 내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말이 되잖아? 맞다고 쳐줘. 그러니까 가볍게 이 정도 요거 이것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야. 물론 교재에 있는 대로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요 정도만 해도 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그러면 외울 때 이렇게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외울 때 마음, 몸, 정신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의 수양론 할 땐 마음과 몸과 말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거 차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같이 외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경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건한 자세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이걸 해석했던 마음을 가지런하게 뭐 또는 마음을 바르게 그 다음에 몸가짐을 바르게 그리고 정신을 또렷하게 정신을 맑게 정신을 뭐 바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황의 의견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문제 풀 때 한 번 더 보여주도록 할게. 너는 뭐 시험 봐야 되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 다음 2 갈게요. 교재는 23페이지 펴시면 되고 2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러니까 이기론 얘기를 할 때요. 뭐 이황과 논쟁을 펼쳤다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사실 이 이가 가장 맨 처음부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뭐 그 위에 한 명 더 뭐 기대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옛날엔 나왔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아예 나오지 않는 부분이어서 뭐 굳이 설명하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 가지고 이의 이기론 그리고 칠정에 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사당과 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두 가지 포인트 그다음에 뭐 수양론 또 뭐 나오긴 하니까 수양론도 봐줘야 되고 한 세 가지 이 정도 봐주셔야 되는데 아까 이왕 했던 것처럼 이기론에 대해서 들어갈 때 이, 기 똑같아. 아까 뭐야? 이는 원리요, 이치요, 천리요, 인의예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 또한 만물을 이루는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여긴 똑같아. 왜? 이황이랑 이 둘 다 뭐니까? 성리학자니까. 그치? 잘했어. 그러니까 성리학의 모습은 다 공통점이야. 심지어 성리학이 뭐를 참고해서 했었어? 인간 본성은 어떻다?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을 따고 왔잖아. 그거 역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사단과 칠정에 관한 입장, 이와 기에 대한 입장 정도만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와 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자, 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형태가 있어 없어? 형태가 없지. 형태가 없는데 움직임이 어떻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형이면 당연히 무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이가 된다고요. 그러면 형태가 있는 것은 뭐뿐이니까? 기뿐이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기만이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발할 수 있어, 유위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형, 유위라고 하는 기가 움직인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이가 발하면 기가 따라온다. 이 말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이발 기수는 없다. 그럼 뭐만 있어? 기가 발했을 때 이가 따라오는, 아니 이가 그 위에 타고 있는, 기가 발하면 기발, 이가 그 위에 타고 있다. 이승이라고 하는 기발 이승 단 하나밖에 없다. 일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 얘기 자체가 기가 발했을 때 이가 위에 타고 있다 이미 했던 거야. 근데 요 방법밖에 없다고.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발하지 않으며 기만이 발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적어놔. 요것도. 자, 이는 무형무이며 기는 유형유이다. 그럼 나오는 거 뭐야? 기가 발했어. 이가 그 위에 탑승했어. 그럼 나오는 거 뭐였어? 이황 또 얘기 뭐 했어? 뭐가 나왔지? 현실적 감정인 칠정이 나왔어? 아니면은 사단이 나왔어? 칠정이 나왔잖아. 칠정이 나왔어요. 현실적 감정이라고 하는 게 요게. 그치? 요게 나왔다 쳐봐. 근데 사단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사단 또한 실정이 나올 때 같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어차피 이는 바라지 않아. 이가 바래서 사단 이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럼 기가 바라면 다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결국 요 칠정, 현실적 감정이라고 하는 요게 우리가 가선가학하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희노애 구애오욕라고 이라고 하는 이 칠정 자체가 가선가학한 특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순수하게 선한 것만 골라봐. 그럼 뭐가 나와? 사단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칠정밖에 없어. 나오는 것. 근데 그 칠정 안에 뭐는 들어있어? 사단이 들어있어. 그래서 요게 멘트가 되게 빡세요. 어떻게 보면. 자, 가선가학한 칠정 중에서 아까 말했던 거 설명 다시 드리는 겁니다. 칠정 중에서 뭐만 골라보자? 순선한 것만 골라보면 그게 바로 뭐다? 사단이다. 그러면 두 번째, 요거 관계 한번 볼게요. 칠정이 더 넓은 범위야? 사단이 넓은 범위야? 뭐가 더 넓어? 칠정이 훨씬 더 넓은 범위지. 칠정 안에 순수하게 선한 것들만 딱 고르면 그게 사단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번째, 칠정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이걸 우리가 뭐 칠포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멘트 더 변형한 게 있죠. 뭐가 되냐면 요거 변형해서 나온 게 문제 실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사단은 칠정의 선과 같다. 맞아 틀려? 사단은 칠정의 선과 같다. 맞지? 사단의 칠정의 선과 같다. 이거 비교될 수 있는 말이라서 그래요. 요게 만약 이의 말이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가 되잖아. 그치? 이는 맞다고 하지. 사단은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고 칠정이 순수하게 선한 것들만 딱 골라보면 그게 뭐야? 그치? 근데 요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지만 이 황이 뭐라 그래? 바로 입에 개거품 물 줘. 뭐라고?
사단과 칠정이 어떻게 같냐? 칠정은 가선가압계속 100% 선한 게 아니고 사단 같은 경우에 100% 선한 순선무악한 존재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겠지. 이황은 아닌데? 라고 얘기하잖아. 사단에도 선이 있고 칠정에도 선이 있어. 근데 그 둘을 비교해봐. 요건 사단이 칠정 중의 선보다 더 선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 입장? 이황 입장. 근데 이는 그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고. 됐죠? 오우씨, 너무 나왔네. 그러면 자, 요거 얘기를 또 어디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키냐면 요거랑 비슷한 관계가 있다. 실정과 사단의 관계는 마치 뭐와 같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 했었어요. 성리학자들은. 자, 성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지? 에? 뭐지? 심이요. 심은 성과 정으로 나누고 성은 본연, 지성, 그리고 기질, 지성 이렇게 나누잖아. 그치? 요거 설명해서 쓸 때 뭐라고 했었냐? 본연지성은 뭐만 얘기하는 거고 성을 이루는 것 중에 원리만을 뜻하는 이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질지성 자체는 그럼 기야 뭐야? 그치? 2 플러스 기야. 요거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기질지성이 더 크겠네? 왜? 2 플러스 기니까 그 안에 순수한 것만 모으면 뭐다? 본연지성이겠네. 그래서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말로 얘기하는 게 본연지성은 뭐를 기질지성은 본연지성과 요 관계 같다는 거죠. 자,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한다. 요 얘기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요거 칠정과 사단의 관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의 관계 요거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도 또 보실 수 있는 게 내가 사실 순서를 좀 섞었어.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요.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거 이기론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또 뭐로 나가야 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단과 칠정의 이론에 관해가지고도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이와 기의 관계 요것도 같이 하자고. 이기 불상잡을 강조했던 게 이황이었지. 이기 불상잡을 이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기 불상잡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 자, 모든 만물은 어쩔 수 없이 이와 기가 섞여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가 하는 역할 무형 무위. 그치? 그리고 그 위에 타서 주재하는 것, 통괄하는 것 요거 하고 있어. 자, 그리고 기가 하는 역할이 뭐야? 기는 발해야지 이제. 그치?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요 이와 기에 대해서 비유하는 표현 두 가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 이의 비유입니다. 이는 말 위에 타고 있는 선비예요. 도덕적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위에 타고 있는 선비. 그러면 말 위에 타고 있으니까 선비가 이동하고 있는 건 그 위에 타고 있는 거니까 이동할 수 있어. 그런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건 뭐야? 말이야, 선비야? 말이지. 선비는 가만히 있잖아. 그 위에 타서. 그래서 기는 선비가 타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말 위에 타고 있는 선비는 사실 움직인 게 아니야. 그냥 그 위에 올라타서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그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게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나눠 놓을 수는 있어. 얘네가 하는 역할 자체가 따로 있거든. 그런데 이기 불상 리를 좀 더 강조를 해줍니다. 왜요? 라고 하면 어차피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 이와 기라고 하는 거. 자, 이가 발할 수 없잖아. 근데 무조건 기가 발할 때 이는 그 위에 타 있다. 그래서 기발할 때 이승이 돼 있어. 그래서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비유적 표현 나옵니다. 물과 그릇의 비유.
물과 그릇의 비유. 자, 물은 뭐냐면 그릇 안에 담겨 있을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여기 텀블러를 가져와서 물을 담아놨잖아. 그럼 지금 물이 저 텀블러의 모양대로 있겠지. 저게 원통형이니까 원통형으로 모양이 잡혀 있겠죠. 그러면 물은 뭐가 돼? 물은 이야. 텀블러 안에 들어있는 걸 뿐이라고. 그치? 그러면 내가 요 이를 변형시키고 싶으면 이를 변형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기를 변형시키면 이를 변형시키게 돼. 안 그래? 자, 그릇이 이를 담고 있잖아. 이를 담는 그릇. 요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기질을 교정한다라고 하는 건 기를 교정하는 거야? 이를 교정하는 거야? 그치? 근데 기를 교정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이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내가 이 원통형을 삼각형으로 만든다고 해봐. 삼각뿔처럼 만든다고 해봐. 그러면 저게 삼각뿔의 물처럼 바뀌어. 삼각뿔의 물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와 기가 나눠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했던 이 같은 경우는 물과 그릇의 비유에 따라서 우리가 이를 교정하고 싶어? 그럼 기를 교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는 교정하다예요. 교정. 뭐를 교정해야 된다? 기를 교정해야 된다. 교기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를 교정한다는 것 결국 뭐다? 기를 교정하면 된다. 그래서 수양 방법에서도 기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교기질에 대해서도. 그러면 요 이기불상리와 같이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나눠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요 둘은 물과 그릇의 관계처럼 굉장히 오묘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단어는 사실 제가 어떻게 딱히 외우라는 소리 못하겠고 그냥 외우세요. 자, 이와 기가 오묘한 관계를 가진다. 이거는 오묘하다라고 할 때 묘자니까 이기지묘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의 학설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단 칠정 관련해가지고 조금 볼게요. 교재 한번 봅시다. 자, 교재에 여러분들 이 기론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이미 말을 했듯이 기발 이승 일도설. 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 게 일도설이야. 뭐밖에 없다? 이발 기수는 없고 기발 이승밖에 없다. 죄송. 자, 그래서 거기 멘트 써놓으시면 됩니다. 기발 이승 뭔 뜻? 그렇지. 기가 바라면 이가 그 위에 타고 있다.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기불상잡과 이기불상리 중에 뭐를 더 강조했다? 이기불상리를 강조했다. 이기불상리가 뭐예요? 이와 기는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실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기불상리였고요. 그래서 이기지묘, 물과 그릇의 비유처럼 굉장히 오묘한 관계에 있다. 내가 기를 교정했더니 이가 교정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얘기로 요거 설명해야지. 지금 요 물과 그릇의 비유 같은 경우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 빼먹고 안 할 뻔했네. 이는 통해. 그런데 기는 국한되어 있어. 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왜 오묘한 관계에 있는가 했더니 이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움직임이네. 얘의 모양 자체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기의 모양은 국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네모난 형태로 만든 그릇이면 물은 네모난 형태로 있을 거라고. 여기에. 그치? 그러면 원통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물은 어떻게 있어? 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통형의 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이라고 하는 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의 모양에 따라서 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로잡는다라고 할 땐 결국 나의 뭐를 관리해 줘야 돼? 여기 모양새인 기를 교정해야 된다. 교기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통기국론 설명한 거고요. 사단 칠정론 관련해서 이발 기수는 있다 없다? 응? 기발 이승만 되고 그래서 기가 바라면 나오는 뭐가 나오고요. 기가 바라면
기가 바라면 7정이 나왔지. 저기 맨 처음에 했던 거. 기가 바라니까 7정이 나왔어. 그럼 7정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4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7정 중에 가장 선한 거를 모으면 순선무악한 4단이 나온다. 그래서 7포사 뭔 뜻이라고요? 7정은 4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뭐와 같다? 기질지성과 본연지성과의 관계와 같다. 그쵸? 그러면 기가 바라면 4단이 나온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지. 왜? 4단도 7정이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정은 7정밖에 없다. 맞아, 틀려? 정은 7정뿐이다. 맞아, 틀려? 맞아. 왜 틀려? 봐봐. 7정은 4단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7정을 얘기하면 안에 들어있는 4단도 나도 7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정은 4단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지. 4단이 아닌 7정이 있으니까. 악한 것도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수양론 바로 넘어가셔서 어차피 나올 수양론 포인트 첫 번째는 교기질 나오는데요. 뭐 그거는 아까 했으니까 얘기는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기질을 교정해야 된다. 기를 교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수양 자세입니다. 수양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아까 수양 방법, 경의 자세를 얘기했던 사람 누구였어? 이황이었지. 이황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대신 뭘 바르게? 자, 말을 바르게가 추가돼. 일단 마음 바르게 해야 되고요. 몸가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바르게가 들어가요. 정신 뭐 이거 빼고 요거 넣으시면 돼요. 마음과 몸가짐과 말을 바르게 해야 된다. 요 정도 포인트 잡으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양을 할 때요. 수양이라고 하는 거 우린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어. 왜? 지금 그치 맹자의 성선설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맹자의 성선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착하게 태어났다잖아. 그것처럼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때? 소인들은 더럽고 탁해요. 그 결과 우리는 기를 교정해야 되는데 맑고 깨끗하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해야 하잖아. 경의 자세. 이것도 같이 얘기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강조해. 왜? 거경국리라고 하는 건 성리학의 기본 소양이잖아. 그치? 지금 어차피 이황이나 이는 성리학자라고 하는 거 지금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을 통해서 뭐까지 해야 되냐? 이 경의 자세를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가 돼. 근데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황이라고 해서 성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이황의 성이랑 이의 성은 좀 차이가 있어. 이황의 성은 뭐 경을 통해서 경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이의 성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요게 완성되다 이 성자가 아니에요. 정성을 다하다 할 때 그 성자야. 그러니까 요 이의 성은 우리는 경은 이거 어떻게 보면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은 발판. 그리고 어디까지 가져야 돼? 우리는 성의 경지에 도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좀 저도 많이 본 문제는 아니고 근데 최근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양 관련해가지고 얘기 하나 더 드릴 거 있는데 정치관이 좀 들어가요. 일단 숙이 아닌 숙이치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는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건 아실 테고요. 그치? 어? 그치? 왜냐면 군자가 먼저 자신의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서 뭐 해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같은 경우엔 나중에 실학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실학의 배경이 되었냐면 이 같은 경우는 현실의 개혁을 추진했거든. 현실 문제의 개혁을 추구했다. 요거는 사실 좀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최근 모의고사 문제에서 한 번씩 등장한 적이 있지만 요거 말고도 다른 힌트들은 주어져요. 그래도 힌트 여러 개 얻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 무실 그리고 경장. 무실과 경장에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무실 실생활 얘기입니다. 실생활에 힘써라. 무자가 없을 문자가 아니야. 힘쓸 무자야. 무력 이런 거 할 때. 경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에 갑오 개혁을 갑오 경장 이런 식으로 불렀대. 근데 그 경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경이 바꾸다. 장은요. 그 현악기 있잖아. 뭐 기타라고 하면 뭐 줄 같은 게 될 수 있고 첼로라든가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이런 거에 줄이 있을 텐데 요 줄을 새롭게 바뀌어 끼다야. 그러니까 조선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지 거의 200년이 지났어. 그러면 200년 전의 법을 지금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낡은 것을, 낡은 제도, 낡은 법을 개혁해서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경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오 개혁 자체를 뭐 갑오 경장 이런 식으로도 불렀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일단 이 황하고 이 이의 OX 문제는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약용 쪽은 이제 성리학은 아니야. 실학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리학을 비판하는 모습 보여주기 전에 이황 이의 공통점 관련해서 OX 문제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 어차피 이거 지울 때까지 시간 걸리니까 잠깐 멈출 동안요. 지금 이황 거, 이 거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25페이지에 있는 정약용 갈게. 정약용부터는 이제 성리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실학 사상으로 봐야 되는데 요 실학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 번 더 봐야 돼. 한국의 뭐 종교, 한국의 전통 사상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들어가니까 근대 종교, 근대 사상에서 들어가니까 요거 얘기는 다음에 하고 정약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성리학자들을 비판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리학에선 기본적으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성 자체를. 우리가 사람이 다른 이유는 기질지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본연지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성리학 입장.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 기질지성 때문이지. 왜냐면 본연지성은 이밖에 없으니까. 기질지성 차이.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질지성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늘이 준 거란 말이야. 이건 정약용의 주장이야. 그러면 요 기질이 어떤 사람은 맑고 깨끗하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맑고 깨끗한 기를 가지고 있다. 봐봐. 기질을. 그럼 얘가 하는 행동은 다 어때? 무조건 선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요 기질지성이 맑고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탁하고 더럽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탁하고 더러운 기를 또는 기질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요 사람이 나오는 행동 자체가 악행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누구는 순수하게 선한 행동만을 하는데 누구는 나쁜 행동만을 해. 심지어 여기서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야? 얘지. 요 탁하고 더러운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맑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쳐보세요. 그러니까 수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순수하게 선한 상태고 얘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누구한테서 악행이 나와?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맑고 깨끗한 길을 유지하고 있는 A냐? 아니면 자신의 탁하고 더러운 길을 계속 교정하려고 노력을 지속하는 애가 악행이 나와?
누가 나와? A가 나와? B가 나와? B가 나와요. 왜? 얘는 그냥 무조건 착한 행동 나온다니까?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맑고 깨끗한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는 행동마다 착한 행동이 나와. 근데 얘는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여전히 탁하고 더러운 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처벌해야 되는 건 누군 거야? 악행을 한 B야? 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정약용은 얘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애야. 얘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든 건 결국 누구야? 하늘이야. 니들 그럼 하늘을 처벌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약용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기질성 이런 것들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착하고 나쁜 게 아니다. 그럼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본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본성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성에 관해서 본성은 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본성은 기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성은 기호. 성리학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착한 마음 네 가지 얘기하지. 착한 본성, 죄송. 뭐뭐뭐뭐 인, 의, 예지.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 아니라고. 자, 성리학에서 본성이라고 하는 건 사덕이었지만 근데 여기 정약용의 본성은 기호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호식품 이런 거 얘기할 때 똑같은 거야. 무엇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걸로요. 그러면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요 기호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형구의 기호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형구의 기호. 형구의 기호는요.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요건 욕구라고 생각하면 돼. 욕구와 감정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이 있어요. 모든 존재에게 있습니다. 자, 모든 존재에게 자, 있어.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려고 하는 거야. 나무 같은 경우, 식물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 결국 물이 필요할 때 뿌리를 더 깊숙하게 내려가지고 물을 더 마시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생존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요건 그러면 형구의 기호는 왜 중요해? 라고 얘기할 때 뭐와 관련돼 있으니까 욕구와 감정과 관련돼서 요걸 따랐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내가 졸릴 때 잠을 자면 뭘 할 수 있어? 생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생존과 관련이 돼 있어. 그럼 이 형구의 기호는 나쁜 거니까 없애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치? 형구의 기호를 따를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욕구와 감정과 관련된 이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만 너무 따른다면 어떻게 돼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나만 벌고 싶어? 남의 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형구의 기호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형구의 기호를 너무 많이 따랐을 때, 요것만 따랐을 때, 형구의 기호만 따르면 악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악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기호입니다. 이건 위에서 할게. 같은 기호인데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지의 기호. 요거는 영지의 기호 이름뿐만 아니라 끝까지 외워주셔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요거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입니다. 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가 영지의 기호야. 그리고 요거의 특징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인간만 존재해. 오직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아까 형구의 기호는 뭐였어? 모든 존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영지의 기호가 있다는 거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 영지의 기호는 또 어떤 거냐?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영지의 기호를 따르면 어떻게 돼? 영지의 기호를 따르면 어떤 행동을 한다?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 요게 나오는 거지. 요거랑 구분되죠? 형구의 기호를 따랐을 때 악한 행동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영지의 기호를 따르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이런 기호 같은 경우 공통 특성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아. 요 기호는 본성이라 했습니다. 본성은 기호밖에 없어. 그리고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뭐 살인이든 폭력이든 이런 걸 저지른 범죄자라도 영지의 기호가 존재해 안 해? 해. 한다고. 존재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야. 얘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 그런데 왜 악행을 저지르냐? 뭐를 따랐을 때? 영지의 기호보다 형구의 기호에 매몰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형구의 기호를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선천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 선천적인 본성도 들어가야 당연히 첫 번째 기호 얘기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제 들어갈 게 자주, 직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자주라고 하는 요 얘기가 우리가 자주권을 가지다라고 하는 요 얘기, 내가 독립되어 있는 존재다. 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러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 요거 자주직권으로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요거는요 직접적으로 안 나오고 번역해서 나옵니다. 대신 근데 더 쉬워져요. 요거 번역 자체 자유의지 진짜 많이 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게 좋은 걸 알아. 근데 안 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공부 안 하잖아. 유혹에 빠질 때가 더 많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 누가 선택한 거야? 나도 이번에 경험했어. 대표적으로 그 설 음식은 살이 많이 찐다는 걸 아니까 적당히 처먹어야 된다라고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다이어트 해야지.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또 그걸 못 참고 처먹었어. 그러면 이건 뭐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아닌 거야? 선택한 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먹으면 다시 돌아가도 될 건데 돌아갔죠? 선택을 한 겁니다. 여튼 악행을 한 것도 뭐야?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인 거야. 자주직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두 글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권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권형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자주직권, 자유의지, 권형 이거 똑같은 말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가 있어. 악을 싫어해. 그런데 왜 악행을 해? 악행은 왜 나와? 이것만 따르면 영지의 기호만 따르면 악행은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악행이 나와요? 바로 내가 알아. 악한 행동인 걸 알면서도 악행을 알면서도 뭐 한다? 선택을 한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야. 다른 누구도 아니야. 왜? 우린 자주직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 뭐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니까 악한 거 알면서도 나쁜 짓인 거 알면서도 행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자주직권과 권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성리학의 단점, 성리학을 비판했던 점을 뭐로 뽑았어요? 성리학은 기질지성에 따라서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고 하늘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거다. 그러나 인간은 자주직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무엇이 선한 행동인지 무엇이 악한 행동인지 알고서 행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을 여기서 비판하는 거, 성리학은 기질지성이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면 맑고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이면 모든 행동이 착하잖아. 걔한테 그럼 상을 줘야 돼? 아니야.
그럼 기질지성이 나쁘게 태어난 애한테 벌을 줘야 돼? 그것도 아니야. 누구를 줘야 돼? 하늘한테 상을 주고 하늘한테 벌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성리학을 비판한다. 선행과 악행은 누구의 선택인데? 개인의 선택인데. 선행과 악행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 성리학은 상벌을 줄 수 있다, 없다? 상벌을 줄 수 없다.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기질지성을 주게 했던 누구? 아이, 뭐 소리야. 하늘을 줘야지, 성리학은. 성리학은 하늘한테 성을 주고 벌을 준다는 소리잖아. 근데 여기서 이 자주직권에 따라서면 결국 누구한테 선행과 악행은 누구의 선택이니까? 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선행을 한 사람한테는 상을 줄 수 있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벌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덕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본성 있었지? 본성, 기호. 그리고 선천적인 자주직권도 있었단 말이야. 세 번째는 사단이야. 이건 가지고 태어난 거 맞아. 이게 성리학이랑 공통점은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측수사시는 자, 요건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걸로 성리학과의 공통점도 나와요. 왜냐면 성리학도 사단은 선천적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측수사시라고 하는 요게 성리학 입장에서 볼게. 요 사단이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인의의지가 있다는 무엇이다? 증거, 실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성리학은 뭐라고 해서 이거 사단은 사덕의 증거다. 실말이다 해가지고 무슨 설? 그치? 단서설 나왔잖아. 근데 정약용은 여기서 뭐라 그래? 사단은 있어. 근데 본성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사단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사단은 일단 주어져 있단 말이야. 사단은 선천적 맞죠? 사단으로 사덕을 형성해야 돼. 자, 저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올 때마다 강조를 드립니다. 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걸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었다가 형성이니까 결론적으로 사덕이라고 하는 인의의 질을 우린 사단으로 인해서 치우게 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기본적으로 뭐의 시작이다? 사덕의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은지심을 키우면 인이 형성이 될 거고 수호지심을 키우면 의가 그 다음에 사양지심을 키우면 얘가 그리고 십이지심을 키우면 지가 형성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르잖아. 사단은 사덕의 증거가 아니라 사단으로 인해서 사덕이 시작된다. 아니, 이거 똑같이 라임 좀 맞출게.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그리고 시연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시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설? 얘들은 단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사덕의 시작이다. 요거는 뭐 솔레고에서 단답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 단시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서설, 단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내신 대비하는 애들은 요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요거까지 해가지고 다시 정리하면 정약용한테 선천적인 거 세 가지가 뭐뭐뭐 기호, 자주직권, 그리고 사단. 그 중에서 본성은 뭐밖에 없어? 본성은 기호밖에 없다. 기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로 나눠지고 그러면
중에서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호가 뭐고? 영지의 기호. 영지의 기호 풀어서 얘기해봐라고 하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 마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영지의 기호는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주직권 얘기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건 다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다 누구의 선택이야? 개인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선행을 한 사람은 선행을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상을 개인한테 줘야 돼. 그러면 벌 같은 경우는 왜 줘? 자유의지로 악행을 실천한 거야, 심지어. 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성리학자와 정약용 비교하는 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리학과 정약용의 사단 교재에 있는 거 26페이지 마지막에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리학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그리고 정약용은 똑같아, 선천적이야. 그치? 그런데 다른 거 한번 말해볼게. 사단은 사덕의 증거이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다? 성리학이고, 단서설도 같이 적어놔. 그리고 단시설 정약용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덕 관련해가지고 성리학자들은 뭐라 그래? 본성이잖아. 인의예지는 이미 나의 마음에 있는 거야. 맹자의 성선설을 따랐으니까. 정약용은 아니다. 뭐다? 형성해야 되는 거. 뭐를 시작해서 뭐를 실현해서 즉수사시 사단을 키워서 사단을 실천해서 사덕을 형성해줘야 된다. 그러면 사덕을 형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 누구예요? 고대 중국 사상가의 순자. 뭘 왕수인요? 순자지. 순자, 성악설, 인간 착한 본성 없어. 착한 본성 만들어야 돼. 잖아. 예, 그래서 공통점으로 사단은 내재하는 것이며 확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나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